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 뉴스타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도 공유가 됐었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요. 당시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신용환 전 서울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당시 상황 그리고 실제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선거 때 뵙고 한동안 못 뵙다가 또 이런 일로 또 교수님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즐거운 일로 뵈야 되는데 무거운 일로 뵈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정세가 위중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당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당시에 사실 대선 캠프 굉장히 바쁘고요. 하루하루 올라오는 보고서가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주로 교수님께서 당시에 하셨던 그 일들의 핵심 내용들이 보고서 분석하는 것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인 일은 정책 총괄 지원실장이 하는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공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수많은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600분이 넘는 전문가들이 이제 막 파트별로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하고 후보께 거의 매일 이제 지방 가시거나 이런 일정 빼고는 웬만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 오늘은 경제다 그러면 2장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그걸 2장으로 요약하려면 일단 저는 다 읽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서머리를 하고 축약해서 후보께 드리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같이 설명드리고 그건 곧 TV 토론으로 준비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뭐를 하게 됐냐면 전략 조정 회의라는 게 아침에 있고요. 저녁에 이제 일일 상황 보고 점검회의, 일일 상황 점검 회의라는 게 저녁에 이제 있어서 아침 저녁 정례적으로 하는데 전략 조정 회의는 뭐냐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캠프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희 정책 파트만 돌아가서 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메시지, 일정을 어디를 가신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정책 공약 발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맞물려 가고 그에 따른 메시지가 있겠고 그에 따른 홍보, SNS, 조직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를 저희가 해야 되다 보니까 각 파트의 실무 책임자 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이제 정책 조정회의에 가게 됐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TV 토론, TV 토론 준비팀은 따로 있고요. 준비팀에서 준비해서 이제 후보가 TV 토론에 임할 때 실제로 그 뒷단에는 안 보이는 수많은 그 백업 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발언을 잘못하셨으면 언론에 해명해야 되고 뭐가 수치를 예를 들어 틀렸으면 정정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를 저나 김은혜 의원 등등 해서 TV 토론 백업 팀에 차출돼서 실시간으로 그런 일까지 그래서 정책이 걸쳐지는 역할들은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시 10분에 문 열고 출근해서 12시 10분에 문 닫고 퇴근하는 걸 거의 하루도 빼짐없이 120일 동안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120일 동안 고생을 하셔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그 120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목격하시고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후보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을까 싶습니다. 그 120일 동안에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를 담당한 그래도 영광스럽게 장관급 청년위원장을 했는데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당했죠.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걸 갖고 제가 이제 여러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제가 윤석열 캠프 합류해서 이러이러하면서 굉장히 자주 본 사람이죠. 아마 직급의 낮고 높음을 떠나서 대면 접촉 보고하는 횟수로 보면 굉장히 아마 자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대면 접촉을 전체 120일 가운데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일주일에 최하 2-3번은 무조건 했겠죠. 왜냐하면 이 수많은 정책들 나간 게 있고 제가 보고서 요약한 걸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이제 대면 접촉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안타깝게 보는 거는 국가 경영에 대한 준비는 아직 한참 덜 되셨다. 어떤 통치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잘 하실 수 있지만 국가 경영 부분은 부족하다. 그다음에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몇 가지의 그 사례들을 보고
제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한 2월 달쯤에 제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선배님께도 토로를 하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또 네. 다 아시는 언론계의 대선배님께도 직접 제가 토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두고 예. 저는 떠나겠습니다. 제가 탄핵 트라우마를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인수위 시작하면서 마침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어 있다가 사퇴하고 마지막에 원희룡 본부장 인수위 사무실에 가서 마지막 인사하고 네. 그렇게 하고 딱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캠프에 계시던 120일 동안 겪었던 그 후보의 상황이라는 것이 네네. 이것은 박근혜 정권 트라우마였던 탄핵을 다시 연상시킬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냥 예. 이 포멀하게 예. 정책적인 걸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병사 월급 200만 원 뭐 이런 네. 것들이 히트쳤다고 좋아하지만 예. 그 정책이 수립되고 발표되는 과정을 보면 예.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저 회의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제가 회의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라고 쭉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냐면 네, 네. 병사 월급 200만 원이면 평균이 200인지 예. 그럼 그러니까. 180을 상병을 주고 예를 들어 병장을 220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예, 예, 들면 그다음에 시작은 언제 한다는 건지 예.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사관들 하사중사 어떻게 상사는 그 200만 원보다 밑인데 어떻게 예. 한다는 건지 구급 공무원들 그 밑인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예. 예를 들면 그다음 가장 중요한 재원 예산 예.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서 그거를 확보한다는 건지 예. 등등 저희 정책 공약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막 그렇습니다. 복잡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미 발표가 됐어요. 수많은 기자분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네.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간판 공약이 돼 있단 말이죠. 소위 어그로를 끌은 거죠. 예.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면 그게 예산이 당시 병사 월급이 2조 2천억이었는데 예. 약 5조가 늘어서 7조 2천억 정도로 추산이 돼요. 예. 200만 원을 하면. 그럼 아이고야. 5조가 주는데 그럼 당시에 국방 예산에서 예. 퍼센티지로 보면 한 10%가 넘죠. 예. 한 15% 정도 될 텐데 예. 그걸 어디서 어디서 확보해요? 그러면 확보해요? 뭐 헬기를 덜 구입하든 K2 전차를 발주를 덜 하든 뭐 이런 식일 텐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갑자기 늘려주진 그렇죠. 않을 테니까요. 네. 이런 식인 거를 수도 없이 매일 경험한 거죠. 이건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어떤 사적인 가십성의 이런 부분은 네. 뭐 너무나 이제 제가 제 기준에서 예. 황당한 걸 많이 보면서 예. 이건 아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불행한 데까지 가면 제 인생은 뭐냐 해서 제가 코로나 때 격리돼 있으면서 아내랑 상의를 하고 선배님들께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사표를 했던 거죠. 그게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서글픈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다선 의원을 지내신 선배께서 네. 야 그때 네가 떠날 때 솔직히 나도 이해를 못했다. 왜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최소한 뭐라도 다 높은 자리 받을 텐데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네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또 훨씬 큰 폭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나도 이제 지역에 인사 더 이상 다니기가 싫다. 창피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의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사실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조차도 더 이상은 창피해서 내가 지역에 가서 인사도 못 하겠다 이런 지경에 실제 사석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황당한 네. 또 당황스러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그들도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를 뛰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겠다. 이거는 박근혜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직감을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던 것보다 물론 저는 떠났지만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네.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했던 뭐 탄핵이라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랬는데 정말 제가 걱정하던 거 이상으로 너무나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